리틀 우먼은 남북전쟁 시기의 미국을 배경으로 마치 가문에서 태어난 네 자매의 매그, 조, 베스, 그리고 에이미의 성장과 선택, 그리고 사랑과 상실의 여정을 따라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가족의 생계가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따뜻하고 진실한 유대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해간다. 장녀 매그는 책임감 있고 차분한 성격으로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반면 둘째 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혼을 가진 작가 지망생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셋째 베스는 병약하지만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인물로 가정의 중심이자 영적 안정의 존재이며, 넷째 에이미는 예술가적 기질과 현실 감각을 모두 지닌 인물로 처음엔 허영심만아 보이지만 점차 진정한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 이 자매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사회적 통념과 개인적 소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성장한다. 이야기는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하거나 예기치 못한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조는 사랑을 거절하고 작가로서의 독립을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적인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된다. 에이미는 유럽에서 화가로 성장하며 현실적인 시선으로 인생을 대하는 법을 배운다. 베스의 죽음은 모든 자매에게 큰 전환점이 되며 남겨진 이들은 그녀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더 단단한 어른으로 거듭난다. 결국 리틀 우먼은 자매들의 이야기이자 여성으로서의 꿈과 자유,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풍부하게 담아낸 성장 서사이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지며 우리에게도 삶의 방식에 대한 따뜻한 질문을 남긴다. 영화 리틀 우먼은 루이자 메이 올컷의 동명의 고전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여성의 독립성과 가족의 의미, 삶의 다양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감성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시선으로 조명한다. 감독 그레타 거윅은 기존의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비선형적 서사를 통해 각 인물의 내면과 성장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관객은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닌 기억과 회상, 그리고 감정의 궤적을 따라 이야기를 감상하게 된다. 네 자매 각각의 개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매그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충실한 존재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인물로 재해석된다. 조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로 글쓰기라는 수단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며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실한 자아 실현을 위해 고뇌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베스는 외형적으로는 가장 조용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성품은 모든 가족을 묶어주는 정서적 중심 역할을 하며 그녀의 죽음은 단지 비극적 사건이 아닌 자매들의 내면 성장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에이미는 어린 시절에는 허영심과 질투심을 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인 지혜를 겸비한 어른으로 변모한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원작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작에 대한 해석과 당대의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며 확장시켰다는 데 있다. 예컨대 조가 출판사와 협상하는 장면에서 보여지는 저작권과 여성 작가의 위치에 대한 고민,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등은 모두 현대적 감수성과 맞닿아있다. 또한 감독은 조와 저자 올컷을 겹쳐서 보여주는 마지막 시퀀스를 통해 픽션과 현실, 삶과 글쓰기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는 누구의 것이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단지 한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리틀 우먼은 여성주의적 시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만 그것이 어떤 이념적 주장이나 대결 구도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에 진심과 공감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각자의 선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곧 의미 있고 귀중한 것임을 보여준다.
매그의 삶도, 조의 삶도, 에이미의 현실 감각도, 베스의 따스함도 모두 각자의 서사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연대임을 이 작품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리틀 우먼은 단순한 고전 영화의 재해석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정서적 경험의 장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삶이 모여 이루어지는 위대한 서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관객에게 깊은 위로와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일종의 정서적 문학이자 스크린 위에 새겨진 따뜻한 회화와도 같은 예술이다. 이 작품이 남긴 가장 강력한 울림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작은 여성이었고 동시에 위대한 인간이었다는 것. 리틀 우먼은 단순히 자매들의 성장기를 다룬 감성적 서사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 안에서 각 여성 인물들이 어떤 갈등과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던 투쟁의 기록이며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의 정의를 새롭게 써내려간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조의 선택은 당대 여성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결단을 요구받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자유라는 가치를 문학과 현실,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탐구한다. 더 나아가 영화는 출간 과정 자체를 극중에 편입시켜 메타 서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가 어떻게 태어나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세상과 만나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또한 이 작품이 전하는 가장 깊은 감정은 이름에 대한 철학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기회를 잃고 때로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이상마저 잃은 후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성숙과 이해가 이 자매들의 서사에 촘촘히 새겨져 있다. 베스의 죽음, 조의 외로움, 에이미의 오랜 열등감, 매그의 현실적인 삶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은 상실이 남긴 자국이자 그 자리를 메우며 다시 살아내는 인간 존재의 힘을 보여준다. 리틀 우먼은 우리가 잃어가면서도 얻는 것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인생이라는 점을 조용히 일러주는 작품이다.